자, 확률의 곱셈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캔버스와는 직물의 일종인 캔버스 천을 이용하여 만든 신발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때에 쓰는 캔버스와 재질이 동일하대요.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물감을 칠하여 자신만의 신발을 꾸밀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랬나 봐요. 우리 집에 아이들도 캔버스와 샀는데 한 번도 물감 칠하는 걸 못 봐서 이런 신발인 줄 몰랐네요. 자, 생각열기 보면 오른쪽 편은 어느 학급의 학생들이 신는 신발을 조사한 결과이다. 임의로 한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이 전체 몇 명이에요? 학급 37명, 꽤 많은 학급이네요. 지금 현재로는 37명인데 그 학생이 남학생이려면 전체 37명 중에 몇 명이 19명이 남학생이니까 확률이 그렇겠죠? 자,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남학생을 뽑았다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이 신발을 캔버스화를 신었을 확률. 남학생이 몇 명이에요? 전체 19명 중에 캔버스화 신은 사람이 7명이더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란 무엇일까? 한번 보죠.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실할 확률 PA 교집합 B를 구해보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보다 클 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양변에 PA를 곱해요. 그러면 P의 A 교집합 B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P의 B가 0보다 클 때에도 똑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얻는다. 얻었죠, 이렇게. 뭐 외우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문자랑 여기 문자가 같으면 돼요. 여기 문자랑 여기 문자가 같은 것처럼. 그죠? 예. 맞추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예제 1번으로 가서 주머니에 빨간 구슬 7개와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차례로 꺼낼 때 첫 번째는 빨간 구슬이 나오고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올 때의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단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사건을 만들 때 여기 풀이를 잘 보세요. 이 풀이 잘 만들기 어려워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빨간 구슬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러면 PA는 10개 중에서 7개 뽑는 거죠. A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7이고 근데 두 번째에서 파란 구슬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그죠? 근데 이 P, B를 따로 구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알죠? 첫 번째에 빨간 구슬 나왔다는 가정하에 파란 구슬 나오는 것과 첫 번째에 파란 구슬 나왔는데 또 파란 구슬 나온 사건을 더해야 PB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따로 구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요. 그죠? 근데 B라고 하면 첫 번째에 빨간 구슬이 나왔을 때 두 번째 파란 구슬이 나온 거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첫 번째 빨간 구슬을 꺼냈어요. 그럼 구슬이 총 몇 개 남았어요? 9개 남았죠. 그 중에 파란 구슬은 3개 있죠. 그래서 9개 중에 3개 남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은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P의 B를 구한 게 아니에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난 걸 확률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은 3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에 빨간 구슬이 나오고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 빨간 구슬 나오는 확률에다가 첫 번째 빨간 구슬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에 파란 구슬이 나오는 확률을 곱한 거죠. 그래서 30분의 7이 나온다. 복잡하신가요? 한번 차곡차곡 하다 보면 할만하실 거예요. 자, 문제 1번 한번 보죠.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식을 써야 할까봐 10개 중에서 4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제비뽑기에서 유찬이 연서의 순서로 제비를 뽑을 때 2명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처음에 유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뭐 A, 연서가 당첨자를 뽑을 확률을 B, 그럼 뭘 구하는 거죠? P의 A에다가 곱하기 P의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걸 곱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P의 A는 얼마예요? 유찬이가 당첨자를 뽑을 확률이니까 10분의 4가 되고요. 곱하기 유찬이가 당첨자를 뽑았다는 가정하에 연서가 뽑는 거니까 총 9개 중에 3개가 남았겠죠. 당첨자비가. 그죠? 약분하면 여기 3분, 여기 1, 여긴 5에 2가 되니까 계산하면 3, 5, 15분의 2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계산입니다. 할만한가요? 사건 만드는 것도 하십시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어느 회사는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 B에서 각각 전체 제품의 40%, 60%를 생산하고 있고 두 공장 A, B의 분량률은 각각 2%, 3%라고 한다.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한 제품이 불량이었을 때 그 제품이 A 공장에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 풀이 좀 읽을게요. 요거 더 잘 만들기에 선생님도 어려워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두 공장 A, B에 생산된 제품인 각 사건을 각각 라지 A, 라지 B라고 하고 불량품인 사건을 E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E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건 공장 A에서 나온 제품이 40%니까 PA의 확률은 0.4죠. 그죠? B에서 나오는 게 60%니까 PB는 0.6이고 근데 A에서의 불량률이 2%랬으니까 A 것 중에 불량인 거는 0.02인 겁니다. 그죠? B 공장 불량률이 3%니까 B 거 중에 불량률은 0.03인 거죠. 이때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그 제품이 불량인 확률 P2를 구해야 돼요. P2는. 근데 P2를 구하려니까 A 거 분량 더하기 B 거 분량이잖아요. A 거에서의 분량인 거 더하기 B 거에서 분량. 근데 이거는 우리 곱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구한다 했죠. 그죠? 그쵸?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불량이었을 때 A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져가면 요걸 구하는 거죠. 어떤 제품이 있는데 불량이라는 가정하에 A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식 이거 구하는 것처럼. 이걸 구하려니까 이 식이 P의 2분의 P의 A 교집합이거든요. 분자는 알아요. 분자는 아는데 분모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분모 구하는 중입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져서 0.4 곱하기 0.02분의 0.6 곱하기 0.03 해갖고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계산은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는요, 실은 표로 구해도 괜찮아요. 표로 이용해서 구해도. 근데 표로 구하면 한계가 좀 있는 게 이게 세 가지가 걸리는 문제가 나올 때 있거든요. 조건부 확률에서.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근데 두 개 정도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표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여기 A 공장 거, B 공장 거. 여기는 불량품인 거, 그렇지 않은 거. 정상품이겠죠. 여기를 얼마 잡냐가 중요하다 했죠. 지금 나온 상황을 보니까 한 1000개쯤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공장에 생산될 확률이 40%니까 여기가 400쯤 되겠죠. 여기는 600쯤 될 것 같고, 그쵸? 근데 A 공장 불량률이 2%랬잖아요. 그러면 400개 중에 2%인 8개가 불량이겠네요. 그죠? 비공장 불량률은 3%였으니까 600개 중에 3%인 6, 3, 18이요. 불량은 총 26개가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 요 자리는 얼마가 나와요? 맞아요. 974가 나오나요?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392가 나올 테고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582가 나오고요. 더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뭐 한다고요? 어떤 생산된 제품이 불량인데 불량은 총 몇 개인데 불량인 건 26개인데 여기 그 중에 A 거 몇 개? 8개. 그러니까 26분의 8이요. 결국은 13분의 4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구하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 2번도 한번 표로 구해볼까요? 이것도 사건에 뭐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표로 한번 해볼게요. 표로 이렇게 표로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문제 풀 때 이 정도는
쉬우니까. 근데 너무 복잡한 것들은 솔직히 이제 식으로 하는 것도 조금 연습은 하긴 하셔야 돼요. 자, 어느 회사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사원은 전체 사원의 50%이며 이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60%이다. 이 회사의 사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남자일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 일단 남자인 거 놓고 여자인 거 놓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 안 하는 사람이라고 놓을까요? 여기는 100명 놓아도 되나요? 100명만 놓아보죠. 그죠? 그러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사원은 전체의 50%래요. 그럼 여기가 50명이겠네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50명. 이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60%래요. 그럼 이 중에서 여기 50명 중에 60%, 6, 30명이 여자고요. 20명이 남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야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회사 사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남자의 확률 몇 명이에요? 3회 이상 운동하는 남자는 20명이 있습니다. 그죠? 전체 몇 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한 명을 뽑을 때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 남자의 확률은 100명 중에 20명인 100분의 20인 5분의 1인 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문제풀이 이해되시나요? 네,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